안녕하세요. 저는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입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 권익운동을 펼치는 단체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무척 바빠진 상태고요. 많은 곳으로부터 지금 문의나 그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뭐 100개를 사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사이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민자들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바이든 때 만들어졌던 행정명령들을 트럼프 1기 정권 때 2017년대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냐면,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예를 들어서 서른비비 이민자를 체포를 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추방이 되면 가족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고려하라라는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민자들을 잡아서 서른비비 이민자들을 잡아서 추방을 할 때에도 그런 인권적인 차원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대처를 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만든 거죠.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가혹하게 그냥 서른비비 이민자면 뭐 가족이 있건 애가 있건 상관없이, 그 아이가 시민권자이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건 상관없이 추방시켜라 라는 게 이제 우리 전체 한인들 포함한 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특히 서른비비 커뮤니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경 단속이죠. 그래서 국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또 좀 정책을 바꿨던 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 사람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러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줄이 길고 그 법적인 절차를 국경에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미입국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을 구금을 하고 보호를 하면서 이제 뭐 법원에 가야 되면 법원에 가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2017년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잡히면 바로 추방, 멕시코로. 아무런 법적 그런 것 없이 바로 추방하는 거고, 또 이 국경에서만이 아니라 국경에서 100마일 안에 있는 곳에서는 바로 잡아서 추방할 수 있게 또 이제 그렇게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륙에서도, 국경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훨씬 더 법적 절차 없이 서른비자들을 잡아서 추방하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사실 뭐 말로는 엄청나게 서른비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그 엄포를 놓았는데, 실제로는 150만 명을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서른비자 인구를 지금 1100만 명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추방을 한 거죠. 근데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120만 명을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1000만 명 이런 수준으로 추방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2016년에는 트럼프가 자신도 당선이 될지 잘 확실히 모르던 때였고, 자기도 놀랐어요, 당선된 거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로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추방을 못 시킨 이유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는 다르죠. 요번에는 뭐 어떻게 추방을 시킬 건지, 뭐 어떻게 연방 방위군을 투입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놓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모가 첫 번째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두고는 봐야죠. 근데 지금 벌써 트럼프 취임하고 지난 20일 날,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뭐 1000여 명 가까이 추방은 못 시켰어요. 지금 아직 몇백 명 수준인데, 아마 계속 다그쳐서 이 추방 숫자를 늘려서 자기의 공약이 달성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을 거예요. 트럼프는 뭐 공약을 2천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2천만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좀 불확실하고, 이쪽에 좀 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서른비자를 아무리 많게 봐야 1,5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2천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공약을 했으니까 첫 번째보다는 더 많이 추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기 때에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카를 모두 추방하려고 다카가 불법이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민권센터나 이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그거에 대응을 해서 법정 소송을 계속 싸워나가서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시도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임기 막바지에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또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못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4년간은 뭐 꾸준히 근데 이제 저희들의 기대는 트럼프가 또 출마할 건 아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물론 또 출마하겠다고 나설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임기 말로 가까이 가면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좀 김이 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4년 내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는다는 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저소득층, 노동계층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만 서류 미비 농장 노동자가 2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만 명이 한꺼번에 추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못 먹고 채소나 과일 값이 폭등해요. 그리고 뉴욕에만 해도 45만 명 정도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텔, 식당, 뭐 델리, 뭐 이런 각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센셜 워크, 그러니까 필요 노동이죠. 필요 노동. 그런데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뭐 40만 명이 다 추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4만 명, 5만 명, 한 10% 정도만 추방이 돼도 경제가 휘청하게 된다.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업소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12월까지 이제 뉴욕에 아시다시피 이제 텍사스주에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 국경을 넘어온 서류 미비 난민들을 뉴욕으로 막 보냈잖아요. 왜냐 뉴욕이 이제 이민자 보호주다, 이민자 보호 도시다.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 당해봐라 그러고 텍사스주에서 보낸 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 뉴욕시에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한 12월까지 69억 달러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보호소에 이제 잠도 재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식량이 필요하면 식량 지원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69억 달러나 돈을 쓰다니 이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뉴욕 이민자연맹에서 주의회 로비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그 예산을 뉴욕주가 마련해라.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입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한테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뉴욕시 경제, 뉴욕주 경제에 융합이 되면 최소한 1년에 85억 달러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 미비자들을 받아서, 난민들을 받아서 미국 경제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69억 달러가 아깝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이런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되고 2017년에 법인세를 35%에서 26%로 깎았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들어오는 세수가 1조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 1조 달러 줄어든 거랑 여기서 69억 달러 쓴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그 1조 달러가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쓰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자기들 세금이 깎였다고 우리 같은 소매업 하는 사람들 가게에 와서 돈 쓰지 않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그 1조 뭐 몇천억 달러의 돈을 벌었는데 세금이 깎여서 1조 달러는 주식시장으로 그냥 다 들어갔어요. 서민들의 경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근데 반면에 이 난민이나 서류 미비자들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서 돈을 써요?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데 와서 다 돈을 쓰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게 경제 효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69억 달러라도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돈이 우리 지역 커뮤니티로 다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네. 네, 이미 그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18개 주, 도시들까지 합하면 워싱턴 DC나 이런 도시까지 합하면 22개 곳에서 이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스탑을 시켰어요. 당장 못한다. 본래 이제 트럼프는 2월 20일서부터는 그걸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이 반이민, 이민자 때리기 일종의 분위기 조성이에요.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지금 매년 해마다 한 15만 명 정도의 서류 미비자 자녀들이 태어나요.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매년 15만 명이. 그러면은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서류 미비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서류 미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5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임기 동안에만 15만 하면 거의 60만 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서류 미비자 잡아가지고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류 미비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럼 계속 잡아서 쫓아내고 그런 게 이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서류 미비자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결국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자기의 나라, 우리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서류 미비자라는 그걸 뒤집어 씌우고 미국에서 살게 한다는 게 과연 그게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게 결국에는 이렇게 서류 미비자로 태어나게 되는 트럼프 방식대로 하면 아이들이나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팬데믹 때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른바 에센셜 워커라고 필수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이 서류 미비자였어요. 절반이. 그래서 그때 그 에센셜 워커들은 영주권을 주자라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었는데 그 상정된 문구에 따라서 영주권을 지급하게 되면은 무려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어요. 근데 이제 물론 공화당이 반대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중에는 한 250만 정도의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이른바 이제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라고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추방을 면제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50만 명에다가 매년 태어나는 서류미비자 15만 명이다. 거의 몇 년만 지나가면은 서류미비 청년이 400만 명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저희 뭐 이민자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생각할 때도 또 여기서 태어난 그 친구들이 미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나중에 커서 다 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른바 원정 출산. 미국에 와서 애 시민권 주기 위해서 그냥 뭐 와가지고 방문자로 와서 막 여기서 애 낳고 그 다음에 뭐 중남미에서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국경 넘어와서 얼른 애 낳으려고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근데 이제 트럼프의 지금 이번 행정명령의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Protect Americans from Invasion이에요. 이민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모든 정책들이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 실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민자 때리기 정책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 버스라이트, 이른바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출생하면 바로 시민권이 되는 거를 좀 못하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한 거죠.
첫째는요, 저희는 트럼프 정권을 반이민, 반여성, 반환경,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정권이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반이민 정책은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민자들이 현재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아시안이거나 히스패닉이거나. 미국에서 놀라운 이야기지만 한 30여 년 전에 뉴욕에서 가장 많은 서류미비자는 폴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서류미비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뉴욕의 이탈리안 식당들에 가보시면 거기서 일하는 이탈리안 웨이터들이 서류미비자들이 태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단속도 나오지도 않고. 왜냐? 백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나 그 이전의 이민자 단속 활동은 주로 유색인종이나 아시안들이 많은 그 지역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체포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이민 정책이죠. 왜냐? 이 이민사회라는 거는 신규 이민자가 없으면 망하는 사회가 이민사회입니다. 신규 이민이 끊어지면 이 커뮤니티 이 상권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서류미비자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면 저희 이민사회가 가장 먼저 무너져요. 가장 먼저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반이민 정책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서류미비자, 반난민 정책이 아니라 반이민 정책, 인종차별 정책인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증스럽고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미국의 1,100만 명,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한 1,500만까지도 보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인도 한 11만 명, 또 실질적으로는 한 15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서류미비자들을 정말로 다 쫓아내면은 과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대도시는 다 망합니다. 호텔 절반 문 닫고 식당 절반, 노동력이 없어서. 그거를 그럼 모르느냐? 압니다, 다. 트럼프 정권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요. 트럼프도 과거에 자기가 건설 사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피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죠. 왜냐? 이민자를 잘 모르는 백인들이 이렇게 이민자를 막 공격을 하면 트럼프를 찍어요. 왜냐면 이민자를 본인들이 모르니까. 근데 이민자들이 미국을 인베이드, 침범한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고, 이거 큰일이네. 그러면서 트럼프를 찍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2천만 명, 1,100만 명은 절대 못 쫓아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는. 그래서 더 이제 가증스럽고 더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는 미국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더군다나 영어로 하면은 illegal alien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무슨 alien은 외계인이라는 말도 같이 쓰이는 거니까. 그 불법 뭐 외계인, 불법 외부인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주로 불법 체류자라고 쓰는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법적으로 서류미비자는. 그러니까 이 어떤 형사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미국 법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쓰는 게 틀린 말이죠.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No human is illegal.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중단하고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미국에 살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거는 한인들만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 언론도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illegal alien이라고 썼다가 이제는 undocumented라고 쓰죠. undocumented. 다큐멘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 미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미국 법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더 그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 체류자라고 쓰는 건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1월 말 현재까지는
한 뭐 7, 800여 명 지금 추방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도 벌써 뉴욕에서는 두 번이나 업소들을 이제 기습 단속해서 뭐 한 40여 명 정도를 이제 잡아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할 거예요. 그 뉴욕시 의회 그 보좌관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서 전철역 인근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또 이민 단속국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거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잖아요.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을 당해서 잡혀가거나, 집에 찾아가서 잡아가거나, 업소에 찾아가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공히 다 똑같이 영장이 없으면 못 잡아갑니다. 이민 법원에 그 법원 판사의 영장이 없이는 못 잡아가고, 두 번째 그 영장에 있는 주소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못 잡아가요. 그래서 그 이민 단속국 직원은 불신 검문을 길거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경찰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민 단속국 직원은 그걸 못 해요. 그런데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 딱 자기 옷 입고, 공무원 옷 입고 이제 길거리 있는 사람들한테 뭐 신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칫 실수로 그걸 대답을 하다가 잡혀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99%예요. 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1%밖에 안 된대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그 트럼프 집권을 대비해서 여러 이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서도 저희들이 만들고 했는데요. 99%가 영장 없이 와요. 또는 영장이 있는데 가짜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법원 영장이 아니라 이민 단속국이 자기들이 만든 영장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영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 근데 이제 도망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망가면은 또 잡을 그게 이유가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내가 지금 붙잡혀 가는 거냐, 영장이 있냐,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럼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찾아왔을 경우에도 문도 안 열어줘도 돼요. 문을 가능하면 열지 말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들어오게 하는 걸 동의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문도 열지 말고 창틈이나 문 밑에 틈으로 영장을 보여줘라. 그래서 영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나는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 가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가장 이제 좀 위험한 게 가게인데요. 영장을 가지고 여기 가게도 집이랑 똑같이 영장 없이 오면 그냥 가게 문 바로 잠궈도 되고 아무 대답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가게가 제일 많아요. 왜냐?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범법 기록이 있다든가 또는 추방령을 받았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이름 앞으로 영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잡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만 잡아가면 좋은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래요. 너 이름이 뭐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 신분이 뭐냐? 그러다가 그냥 엉겹결에 막 대답하다가 같이 잡혀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뉴욕에서는 시민권자인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근데 제한 군인이에요. 참전 군인이에요. 미국 시민권자. 그 자기 참전 군인 증명서까지 보여줬는데도 너 신분증 없다고 같이 잡아갔다가 풀려났어요. 시민권자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으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장이 나왔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카드도 만들고 앱도 만들어서 이제 대응하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앱을 딱 누르면 영어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들이대고 그걸 들려주면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변호사를 이제 입회하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어떤 문서에도 변호사 없이는 서명하지 않겠다.
왜냐? 잡아갔을 때 또 이민국에서 어떤 수법을 쓰냐면 서류를 들이밀고 서명을 하라고 그래요. 잘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이건 무슨 뭐 접수증인가 뭐 그러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뭘 서명하는 거냐면 난 미국에서 서른 비자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추방에 동의한다. 라는 문서에 서명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민법 전문 추방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설사 서류 미비자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특히나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 아이들이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권센터에서도 그 한인 여성 한 분의 그 추방을 막았어요. 이제 본인은 서류 미비자고 이제 자녀들은 시민권자인데 이제 이 본인이 이 어머니가 추방이 되면 자녀들의 극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10년을 싸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이게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결국엔 추방 면제를 받아냈어요. 저희들은 이제 영주권까지 받기를 바랬는데 영주권까지는 안 됐고 추방 면제 신분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냥 추방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싸우려면 거기에 서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변호사를 입회하에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래서 그 앱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만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갤럭시 폰도 나올 텐데 Know Your Right for Immigrant라고 치면은 이제 그 앱을 찾아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메시지로 본인이 체포됐을 때 누구한테 뭐 아는 변호사 또는 가족한테 바로 문자를 버튼 한 번 누르면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 변호사 고용 등에 대한 그런 걸 명심을 하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의 뭐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전화들이 걸려오는데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그 다카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다 나이도 들었고 은퇴도 했고 자식도 다 키워놨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추방돼도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만약에 다카가 없어지면.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 전화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추방령을 받았던 한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용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거 기습단속 이런 게 이루어지면 서류미비자 직원들, 히스패닉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용 노동자 아침에 이렇게 길거리에 쫙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인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픽업하잖아요. 일용 노동자로 쓰려고.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기습단속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 그러면 당일 일을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이제 벌써 많이 생겼죠. 벌써 뉴저지에서도 뉴욕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가게 같은 데 출근을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벌써 많이 생겼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는 사실 지금 많게는 한 7명에서 1명이 서른미비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옆집에는 무조건 서른미비자가 있는 비율이에요. 그렇잖아요. 7명 중에 1명이면. 뭐 아니면 옆집 하나 건너면 분명히 있는 거고, 사람도 서른미비자 신분인 다른 한인을 모르는 한인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자, 여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집단이 서른미비자 집단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예?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서른미비자들이 추방되는 걸 막고 그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나 다른 여러 한인 단체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벌써 그런 일에 많이 나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4년간 잘 버텨서 최대한 적게 추방되고, 그리고 뭐 한 가닥 희망이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가 그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 이제
다카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왔다가 서른 미비가 된 청년들은 구제할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오늘 띄웠는데 그런 거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한인사회도 적극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다카가 지금 소송에 걸려서 최근에 연방 항소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불법으로 또 판결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다카 신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항소법원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놔두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저희 단체의 관계자들이 아예 그 소송에 개입이 돼 있어요. 소송에 자진해서 피고인이 돼서 들어가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일기 트럼프 때 그랬듯이 또 저희들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그 대법원 심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밖에서 열심히 외치면서 다카를 구제하라 그렇게 주장할 것도 하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우리 한인들도 좀 많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 앞으로 4년 꼭 저희들이 진다고만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기 때도 저희들이 다카 소송을 이겼고요. 그렇게 해서 추방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년 동안 그 저희들 활동이나 이런 데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서류 미비자 이웃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함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백인들도 다 처음에는 이민자였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이민자를 탄압하는 그런 4년을 앞으로는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 이민자가 있기 때문에 소수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역동적이고 그만큼 더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진 이제 사회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50년이 되면 미국 사회가 백인 숫자보다 유색인종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색인종들의 대다수는 이민자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게 2050년이 되기까지 이 보수적인 극우 백인 커뮤니티의 이 반응이 굉장히 거셀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점점 소수로 돼가면서 미국 사회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이 공포를 느끼면서 소수계를 탄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뭐 미국 사회가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민주적이고 그런 사회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갈 거고 또 더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로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팬데믹 때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왜냐? 짭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서류 미비자 커뮤니티는 이 실업자가 없는 사회예요, 거의. 전부 다 일을 안 하면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서류 미비자 커뮤니티를 없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한테 1년 실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서류 미비자가 팬데믹 때처럼 없어져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안 하죠. 트럼프도. 실제로 그거는 절대로 안 해요. 왜?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크게 봐서는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양성의 사회, 이민자를 포함한 여러 인종의 다양한 사회로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물론 앞으로 4년은 굉장히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더 길게 보면은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migrants, right? So we have to accept each other, embrace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because life isn't easy, especially in these times. So we absolutely have to get together and work as a family, really, as a nation. And immigrants have a right to be here. There's a human right to live where you please. If you want to make a contribution, and immigrants give us so much. They enrich the culture, they enrich the economy.